74세,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박순이, 올해 74. 사람들은 그녀를 순이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늘 누군가의 뒤에서 불렸다. 아주머니, 청소 좀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김치 좀 덜어드릴까요? 누군가의 집을 닦고 빨래를 개며 아이를 돌보던 세월이 3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이름은 늘 일감 뒤에 가려져 있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갓 돌 지난 아들 하나와 손바닥만 한 월세방. 그때부터 순이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부잣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게 인생의 전부였다. 아들이 결혼했을 땐 눈물이 났다. 이제야 어미 노릇 다 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초 며느리는 다정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잖아요. 그 말에 순이는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공기가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 수건은 저희 거랑 따로 써주세요. 엄마, 냉장고에 뭐 넣을 땐 미리 말해요. 음식 섞이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들이 쌓일수록 순이의 마음은 조용히 움츠러들었다. 아들은 늘 바빴다. 회사 일이 많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와의 불편한 대화는 늘 혼자 감내해야 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어머니는 드셨죠? 라는 말로 그녀의 자리를 비워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결정적인 일은 한겨울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났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 속엔 5살 손자, 아들, 며느리, 그리고 가족여행 중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일찍 방 안불을 껐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오랜 시간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가족이었는데 지금 나는 그 집의 손님이구나.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허리보호대를 차고 부엌으로 향했다. 밥솥에는 어제 남은 밥 한 공기. 그녀는 그걸로 죽을 끓였다. 자신에게라도 따뜻한 한 끼를 주고 싶어서였다. 죽이 끓는 동안 순이는 오랫동안 닫아뒀던 마음속 문을 살짝 열었다.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은 오래된 부엌의 금이 간 타일 위에 반사되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이후 순이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설렘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설렘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날 아침 순이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생각보다 늙어 있었다. 잔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오랜 세월 남을 위해 살았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의 눈이었다. 순이는 손가방 하나를 챙겼다. 안에는 통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 수첩에는 수십 년간 만난 고용주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순이는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되짚었다. 이제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일을 해야지. 그녀는 집을 나왔다. 아들이 잠든 새벽이었다. 혹시라도 깨면 자신을 붙잡을까봐 편지 한 장만 남겼다. 얘야, 엄마는 이제 엄마로 살기보다 사람 박순이로 살아보려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처음엔 두려웠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 원룸을 구하는 것도 계약서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았다. 부동산 직원이 어머니, 보증금은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을 때마다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니까요. 작은 방, 오래된 전기포트 하나, 싱크대는 삐걱거렸지만 그곳은 오롯이 자신의 공간이었다. 첫날 밤 순이는 라면 하나를 끓였다. 그리고 그릇을 들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내 밥이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순이는 우연히 구청에서 시니어 일자리 안내문을 보았다. 노인복지센터 식당 조리보조 모집.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다. 처음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주방 이모들이 건넨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순이 씨, 음식 진짜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오래 해오셨죠? 그때 느꼈다. 누군가의 엄마나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박순이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구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스스로 장을 보고 전기요금을 내며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꾸려갔다. 밤에는 중고밴드에서 반찬을 나누며 사람들과 소통했고 점점 주변에 순이를 응원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복지센터 직원의 말에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는 누가 해주는 밥보다 내가 차리는 인생이 좋아서 그래.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작은 원룸의 불빛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건 누군가의 시련 끝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의 불빛이었다.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 순이는 복지센터 앞 화단에 낙엽을 쓸고 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순이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아들이 서 있었다. 어깨가 한껏 움츠러든 그 옛날 자신이 키워낸 아이의 얼굴이었다. 순이의 손이 덜덜 떨렸다. 여긴 어떻게 해?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고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손끝이 닿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가 미안하지. 너도 살기 힘들었겠지. 아니요, 엄마.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새로 맞춘 외투 한 벌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이는 웃으며 외투를 펼쳤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감촉에 지난 세월의 추위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됐다. 이렇게 너 얼굴 다시 본 걸로 충분하다. 그날 저녁 순이는 아들과 함께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나눠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뜻한 공기 속에서 둘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나는 내 집이 있어. 그 대신 자주 보러 오면 되지. 그녀의 말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 건 용서나 보상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존중받는 관계였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이제 더 이상 가사도우미 박순이가 아닌 당당한 한 사람 박순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났구나. 그리고 다음 날 순이는 평소처럼 복지센터로 출근했다.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오늘은 된장국 맛있게 끓여야지. 인생도 국물처럼 진해져야 하니까. 그날의 그녀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수십 년을 돌아 다시 찾은 진짜 자신이 있었다. 봄 기온이 막 올라오던 어느 날 순이는 복지센터 한쪽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순이표 반찬 나눔 방. 그녀가 직접 담근 김치와 장조림, 멸치볶음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처음엔 이웃 몇 명이 찾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 반찬은 엄마 손맛 같아요라는 입소문이 퍼지자 센터는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있어요? 그럼 있지. 된장엔 세월이 들어가야 맛이 난다니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냄비를 저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복지센터 소장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이 반찬 나눔방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까요? 다른 어르신들도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순이는 잠시 놀랐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톡 하고 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이 살던 작은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내가 만든 반찬으로 누군가 웃었다. 그게 오늘의 행복이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써내려갔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엄마, 나도 도울게요. 간판은 내가 새로 달아드릴게요. 순이는 미소 지었다. 그럼 순이표 인생 반찬 어때?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 간판은 작은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반찬방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의 대표 모델이 되었다. 텔레비전에서도 용기 있는 어르신으로 소개되었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버티고 다시 일어선 사람일 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언제든 가능해요.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순이는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웃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의 슬픔이 아닌 다시 맞은 인생의 봄빛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작은 밥상을 차리고 속삭였다. 이젠 외롭지 않다. 내가 내 삶을 직접 요리하고 있으니까. 창밖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 얼굴엔 74세의 주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늦은 오후 해가 천천히 지는 창가에 앉은 박순이 할머니.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젊을 땐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아들 위해, 가족 위해, 나 자신은 늘 뒤로 밀어놨지요. 이젠 늦게라도 깨달았어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세상도 따뜻하게 보인다는 걸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 묵은 차 향처럼 부드럽게 번졌다. 순이의 인생 반찬방은 이제 지역신문에도 실릴 만큼 유명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노년이 아니었다. 할머니, 반찬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요리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전하는 감사의 말이 그녀의 하루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순이는 거창한 성공보다 작은 일상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겼다. 매일 새벽 6시 작은 주전자를 올리고 오늘도 내 손으로 하루를 끓인다.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데우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그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가정부로만 살던 나는 이제 한 사람의 박순이로 다시 태어났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작은 방 안에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진다. 그 웃음은 긴 세월의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따뜻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